이정숙은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67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간다.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린다.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편다. 어제 쓴 돈, 오늘 써야 할 돈. 정숙의 손끝이 숫자 위를 훑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 때도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험금 정리하고 빚 갚고 모두 혼자 했다. 그게 자부심이었다. 작년 가을 정숙은 재혼을 했다. 교회 권사님 소개로 만난 강태수, 69살, 이혼남, 아이가 둘 있었다. 첫 만남에서 태수는 솔직했다. 전처랑은 10년 전에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세 번째 만남에서 태수가 물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그날 밤 태수의 집으로 들어갔다. 20평짜리 아파트.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정숙은 그날부터 하나씩 정리했다. 아침이 되면 밥을 하고 국을 끓였다. 일주일쯤 지나서 태수의 딸 지은이 찾아왔다. 32살. 정숙이 말했다. 편하게 지내. 나는 내 엄마 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날부터 지은은 가끔 집에 들렀다. 정숙은 반찬을 싸줬다. 한 달쯤 뒤엔 아들 민수도 왔다. 35살. 말수가 적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평범했다. 태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정숙은 만족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았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 정숙은 그렇게 믿었다.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지은이 찾아왔다. 오빠가 직장 그만뒀대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는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했다. 태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일주일 뒤 민수가 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정숙은 과일을 깎아줬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왔다. 정숙은 민수가 올 때마다 밥을 차려줬다. 태수가 미안해했지만 정숙은 괜찮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민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다음 날 100만 원을 뽑아서 태수에게 건넸다. 정숙은 가계부에 100만 원이라고 적었다. 2달 뒤 지은이 울먹이며 왔다. 회사에서 잘렸대요. 구조조정이래요. 태수가 또 말했다. 지은이한테도 50만 원만요. 월세 내야 한다고 해서요. 정숙은 또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 가계부에 50만 원을 적었다. 이제 대출 항목이 2줄이 됐다. 정숙은 계산을 했다.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가 또 왔다. 아버지, 학원 등록금이 필요해요. 200만 원이요. 태수는 정숙을 봤다. 우리 통장에 그만큼 없어요. 태수가 말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을게요. 다음 날 태수는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민수에게 건넸다. 정숙은 가계부에 200만 원을 추가했다. 세 줄이 됐다. 합계 350만 원. 봄이 왔다. 민수는 아직 취직을 못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저 유학 가고 싶어요. 필리핀 어학연수요. 6개월만 다녀오면 돼요. 비용은 1,000만 원이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수가 말했다.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도 절 안 믿으시는군요. 민수는 나가버렸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와서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숙은 은행에 갔다. 정숙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 이자는 연 12%. 정숙은 대출을 받았다. 민수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빚이야. 꼭 갚아야 해. 민수는 일주일 뒤 필리핀으로 떠났다. 정숙은 가계부를 폈다. 1,000만 원을 추가했다. 합계 1,350만 원. 2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면접 봤어요. 근데 정장이 필요해요. 50만 원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줄게. 가계부에 50만 원을 추가했다. 1,400만 원. 한 달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2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알았다. 보내줄게. 은행에 가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 200만 원을 더 받아서 민수 통장에 송금했다. 가계부를 폈다. 손이 떨렸다. 6줄. 1,600만 원. 한 달 이자 16만 원.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금 70만 원. 이자 16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남는 돈 4만 원. 거의 바닥이었다. 민수가 필리핀에 간 지 석 달쯤 됐을 때 태수에게 전화가 자주 왔다. 태수는 거실에서 통화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그날 이후로 태수에게 전화가 자주 왔다. 일주일에 2~3번. 태수는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했다. 어느 날 태수가 외출한다고 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다. 태수는 저녁 때까지 안 들어왔다. 밤 9시쯤 돌아왔다. 얼굴에 술 기운이 있었다. 태수는 점점 자주 외출했다. 일주일에 1번이 2번이 됐고 2번이 3번이 됐다. 정숙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외로웠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제 친구가 아버지 봤대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대요. 시내 카페에서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여자랑 친해 보였대요. 지은이 나간 뒤 정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정숙은 태수를 따라가기로 했다. 태수는 버스를 탔다. 정숙도 같은 버스를 탔다. 태수는 카페로 들어갔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봤다. 태수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았다. 50대 여자. 옷차림이 깔끔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는 피하지 않았다. 정숙은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정숙은 가계부를 폈다. 1,600만 원. 6줄의 빚. 모두 태수의 자식들을 위해 쓴 돈이었다. 숫자는 기억한다. 정숙도 기억한다. 모든 것을. 한 달쯤 지났다. 어느 날 아침 태수가 말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태수가 입을 열었다. 저 전철을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처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태수가 말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태수가 설명했다. 진짜 이혼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요. 위장 이혼이에요. 1년만요. 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개인 파산 신청서였다. 저 빚이 많아요. 개인 파산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정숙이 물었다. 그럼 나는 빈손이 되는 거네요. 태수가 말했다. 집은 여보 명의로 남겨둘게요. 증여할게요. 정숙은 웃었다. 20평짜리 낡은 집 하나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태수가 말했다. 민수랑 지은이도 찬성해요. 정숙은 모든 게 이해됐다. 다 짜고 친 거네요. 태수가 말했다. 다음 주에 서류 작성하러 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다음 주 구청에 갔다. 이혼 신고서를 작성했다. 재산은 정숙에게 집만 남겼다. 빚도 정숙 명의로 남겨뒀다. 이혼이 성립됐다. 태수는 짐을 쌌다. 잘 지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나갔다. 정숙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그리고 1,600만 원의 빚. 정숙은 봉투를 꺼냈다. 증거가 담긴 봉투. 이제 시작이었다. 참았던 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혼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다. 증거 봉투를 꺼냈다. 가계부, 통장 사본,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서, 모든 게 정리돼 있었다. 민수 유학비 1,000만 원, 민수 생활비 200만 원, 지은 정장비 50만 원. 하나도 빠짐없었다. 정숙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동네 법무사 김상철, 60대 중반, 같은 교회에 다녔다. 정숙은 봉투를 건넸다. 이것 좀 봐주세요. 상철은 서류를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 뒤에 말했다. 권사님, 이거 소송 가능합니다. 위장 이혼이 명백합니다. 정숙이 물었다. 얼마나 걸려요? 조정 신청하면 한두 달이요. 정숙은 말했다. 해주세요. 일주일 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피신청인은 강태수. 신청 내용은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반환. 이틀 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정 신청이라니 왜 이래요? 정숙이 말했다. 법원에서 봐요. 지은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 나를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제발 취하해 주세요. 정숙이 대답했다. 안 돼. 민수가 소리쳤다. 어떻게 갚아요? 저 돈 없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해결해. 전화를 끊었다. 한 달 뒤 조정 날짜가 잡혔다.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정숙은 달력에 표시했다. 상철과 만나서 전략을 짰다. 상철이 말했다. 권사님, 이기실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정숙이 물었다. 얼마를 원하세요? 전부요.
제가 쓴 돈 전부, 위자료까지 1,600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 2,100만 원이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숙은 거울을 봤다. 67살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 내일이 기다려졌다. 끝을 낼 날이 기다려졌다. 조정 당일.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법원으로 갔다. 상철이 먼저 와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실에 들어갔다. 태수가 있었다. 옆에 변호사도 있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신청인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철이 일어섰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녀들을 위해 총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다. 상철이 계속 말했다. 피신청인은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위장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수를 봤다. 사실입니까? 태수 변호사가 말했다. 위장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꺼냈다. 이혼 일주일 뒤 피신청인은 전처와 재결합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사진이 있었다. 태수와 전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피신청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수가 말했다. 사업 때문에 만난 겁니다. 상철이 물었다. 그럼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전처 집에 살고 계시죠?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네. 상철이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청인은 모든 돈을 본인 명의로 지출했습니다. 피신청인 명의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하나하나 확인했다. 한참 뒤에 말했다. 신청인 측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피신청인 합의 의사 있습니까? 상철이 대답했다. 1,600만 원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입니다. 총 2,100만 원입니다. 태수가 소리쳤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 가면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일시불은 어렵습니다. 분할로 하면 안 될까요? 조정위원이 정숙을 봤다. 신청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시불입니다. 태수가 정숙을 봤다. 정숙은 태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한 달 만에 다 써놓고 나보고 몇 년에 걸쳐 받으라고요? 정숙이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 인생을 키워준 거예요. 당신 자식들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피신청인 일주일 드릴 테니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일시불로. 조정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태수가 뒤에서 불렀다. 미안합니다. 정숙은 대답했다. 미안하면 갚으세요. 일주일 안에. 그리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빛이 밝았다. 가슴이 뻥 뚫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다시 법원에 갔다. 태수가 먼저 와 있었다. 혼자였다.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준비하셨습니까? 태수가 봉투를 꺼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내밀었다. 1,100만 원. 석 달 안에 갚겠습니다. 전처에 연대보증 서명이 있었다. 조정위원이 정숙을 봤다. 동의하십니까?
정숙이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정이 끝났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1,000만 원. 밖으로 나왔다. 태수가 따라 나왔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숙은 태수를 봤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태수가 물었다.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정숙은 한참 태수를 바라봤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숫자도 있어야 해요. 기록도 있어야 해요. 정숙이 말했다. 이제 가세요. 나도 갈게요. 그리고 돌아섰다. 집에 도착했다. 정숙은 가계부를 폈다. 빨간 펜으로 줄 그은 6줄을 봤다. 그리고 새로 적었다. 횟수 1,000만 원. 오늘 날짜. 자녀 1,100만 원. 석 달 뒤. 석 달 뒤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정숙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67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당했던 적은 없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숙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숙은 참았다. 기록했다. 그리고 끝냈다. 이제 정숙은 자유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내일 아침 정숙은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리고 가계부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가계부에는 빚이 아니라 회수한 돈이 적혀 있다.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속지 않게.